김강빈의 잡지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FBI, Father, Brother, 이모들이 사랑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왜요? 이왕이면 포항, 부산, 인천으로 하시죠. 포항, 부산, 인천. 포항, 좋다. 부산, 인천. 네. 해안도시. 네. 예. 아 근데 앞에 사진 뭐예요, 이거요? 자, 이번 한 주는 저희 특집 방송 때 이제 우승자 특혜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박광일 선생님의 어떤 표준 사진과 표준 사진이요? 순간 영정이란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약간 추모 사진 같아요. 네, 뭔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느낌이 나네요. 순간 들어오자마자 꼭지점 댄스 출 뻔했어요. 아, 김수로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역시 또 역사 선생님이라 김수로랑 또 연관이 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가야 중요한 나라죠. 이번 한 주는 요 구도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아, 저 사진 진짜 적응 안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선생님, 실은 지난주부터 선생님 모르게 저희 잡지사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요? 아, 전 총선 안 나간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예. 절대 아니고요. 자, 이른바 썬킴 이미지 갱생 프로젝트. 선생님이 허구한 날 잡지사에서 방귀 얘기하고 뭐 이상한 뭐 스턴트 치어리딩 이상하게 하고 뭐 너무 최근에 자극적이고 좀 옐로 썬킴 느낌으로 저희가 많이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묵직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오늘의 썬문답 주제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묵직한 주제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방귀 다음에 묵직한 주제는 그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늘이... 그것도 역사가 있어요, 솔직히요. 그렇습니까? 있죠. 나중에 또 한번 가시죠. 솔직히 뭐 우리 매일매일 접하는 생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치, 가장 일상적인 주제고. 그럼요. 왜 그걸 왜 부끄러워해요? 숨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한번 가보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FBI, 미 연방수사국은 어떤 조직이고 이 연방수사국 FBI를 무려 48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존 에드가 후버 국장. 뭐 예전에 그 제이 후버라는 저와 비슷한 레오나르도 디카푸치노가 나온 영화도 있었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푸치노요? 디카프리오. 예.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을까? 8명의 대통령을 거친 이 국장은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회사 48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FBI 초대 국장으로 48년 동안 국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 그 닉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때문에 그 강제 하야당한 예. 닉슨 대통령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을 시도했던 것이 FBI예요. 그래요? 예. 대학 졸업하자마자 난 닉슨이에요. 대학 졸업했는데 왜 변성기도 안 됐나요? 이제 대학 졸업했다. 해가지고 첫 직장 원서를 넣은 게 FBI였는데 그때도 후보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후보 국장이야. 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죠, 진짜. 과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FBI 역사와 함께 에드거 후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FBI 어떤 조직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자, 미 연방수사국 FBI는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말 그대로 정말로 연방수사국이에요. 네. 미 법무부 산하 그 기관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CIA와 헷갈리시잖아요. CIA와 FBI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CIA는 국외 정보. 국외. 나쁜 말로 하면 스파이. 그러니까 해외 첩보 정보를 담당하는 것이 CIA이고 네. 국내 문제요. 국내 테러, 국내 마약은 물론 DEA란 그 조직이 떨어져 나갔지만 네네. 국내 범죄를 담당하는 것은 국내 수사가 FBI.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네. 네. 우리로 치면 그럼 뭐 어디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트가 있고 또 북한 파트가 있고 국내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경찰랑도 접점이 있나요? 우리 경찰이랑?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FBI가 연방 수사국이잖아요. 수사만 할 수 있어요. 체포나 이런 것들은 이게 연방 수사국에서 못 해요. 그 체포나 이런 것은 각 주별로 주사법 당국이 합니다. 그래서 수사만 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알려주면은 실질적인 사법 집행은 각 주에 있는 공권 얘기합니다. 네, 이런 성격을 가진 조직이고요.
FBI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선생님? 일단은 FBI 현재는 그 FBI 국장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단 그 FBI 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이제 의회 상원이 인준을 하는 과정은 거치는데 FBI가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수사 자체에는 성역이 없어요. 수사는 FBI 수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이제 상원이 인준을 해야지 국장이 되는데 수사는 절대 터치 못한다. 백악관도 하고 의회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그렇죠. FBI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생님? FBI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제 만들어진 계기를 보시면 돼요. 이제 1900년대 초에 일단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쫄망쫄망한 주들이 각자 도생으로 살았잖아요. 네. 뭐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뭐 네바다주 등등등.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의 주가 이제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이 각 주가 독립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각 주의 입법, 해법, 사법, 행정 그 기관이 따로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국방권만 연방 정부에 넘긴 상태거든요. 심지어 캘리포니아랑 텍사스 가시면은 주기가 따로 있어요. 주기가 따로 있고 주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텍사스 리퍼블릭. 예요. 각자 살고 있던 주가 잘 살았는데 이제 점점점 주끼리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옆에 있는 네바다로 튀어버리면 캘리포니아 경찰이 못 쫓아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네. 뿌앙 타고 가다가 캘리포니아 주경만 넘자. 캘리포니아 주경만 넘자. 우와 넘었다 하면 캘리포니아 경찰이 세이프. 그러네. 요런 주와 주를 넘나드는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연방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연방 수사국이 1908년도에 일단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처음에는 Bureau of Investigation 말 그대로 수사국이죠. 그러다가 Division of Investigation 수사부가 됐다가 1935년도에 이제 그 FBI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데 재밌는 것이 둘 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1908년도에 Bureau of Investigation, 그 FBI의 전신이죠. 이거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배에 나오고 러브가 무엇이요? 러브가 먹는 것이요? 동지 만날 때까지 see you again. 미스터 선샤인이 나오는 그 배 나온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1908년도에 수사국을 만들고 FBI란 이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2차 대전을 이끈 저 대통령이 FBI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1935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임기의 FBI 국장, 그 10년을 다 채운 국장이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FBI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장이 7명이에요. 그럼 누가 한 명? 아까 그 사람이구나. 48년. 에드가 후버가 48년 했다니까. 그러네. 물론 뭐 이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드문 이유가 뭐냐면 뭐 건강 문제, 무능력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인물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해고한 인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윌리엄 세션스 국장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고를 했는데 해고할 만해요. 왜요? 관용기로 부부 동반 여행도 하고 공금을 이용하고 사적 업무에 FBI 요원 김 요원, 박 요원 아니죠. 스미스 요원, 제임스 요원 이리 와서 빨래해. 조카 돌잔치에서 저기요 경호 좀 해. 그리고 사회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명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고를 당합니다. 그럴만했네. 그리고 이제 세션스 국장의 후임인 루이스 프리 국장도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약간 마찰을 빚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수사는 대통령이 사실 못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제 프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중국 정부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해요. 그럼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눈에 가시지. 저 인간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명분으로 해고를 합니다. 또 이제 해임권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진 사퇴로 형태로 이제 물러나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못 박아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48년 동안 국장을 지낸
공포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존 에드거 후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뭐 썰 좀 풀어주시죠. 존 에드거 후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고 하면은요. 네. 이제 1972년도에 국장 자리에서 물러나요. 왜 물러나냐? 나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만둘 거야가 아니에요. 그럼요. 갑자기 돌아가세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국장을 그만두시는데 그 다음엔 1973년도에 FBI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 그 FBI의 그 중앙 건물이죠. 네네. 건물 이름이 에드가 후보 빌딩이에요. 정말. 일 정도로 FBI 이꼴 에드가 후보. 그래, 반세기 가까이 국장을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을 이 8명이 지나갔다니까요. 그래요. 예. 일단은 FBI 전신 그 수사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1935년도에 그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FBI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초대 국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요때가 어떤 때였냐면 마침 그 마피아와 공권력이 밀주. 예. 기억나시죠? 예, 금주법. 뭐 알카포네 등등 이제 금주법을 어기면서 밀주를 해가지고 이제 마피아와 공권력이 약간 대결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FBI가 그 마피아를 소탕을 해버려요. 머리 잘 썼다 근데. 소탕을 하자마자 적이 없었잖아요. 적이 없었어요. 에드가 후보가 한 명언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명언인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라. 적을 만들어라? 항상 적이 있어야 된다? 만들어라 해서 만든 적이 뭐냐면 이제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됐었으니까 적을 만들어라. 누구냐? 소련 편을 드는 공산주의자 때려잡아라. 이른바 메카시즘 광풍. 뒤에 배후가 후보 국장이었어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찰리 채플린 등등등 헬렌 켈러. 라디오 오프닝에 나왔던. 그렇죠. 다 그냥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온 적도 없는 피카소도 후보가 제 공산주의자라고. 진짜로? 스페인에 있던 그 피카소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오노도스를 꽈들어.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에드가 후보한테 안 찍히면 유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유명인들은 다 사찰하고 뭐 찍었다 이거죠. 아마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저도 찍혔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편집장님도 찍혔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 급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보는 뭐 공도 있고 과도 뚜렷하지만 뭐 이런 마피아를 소탕하고 뭐 현대 경찰 수사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대거 도입하고 이런 공이 있는 반면에 그 FBI의 그 엄청난 정보 수집 능력을 본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후보 국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일단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문수사기법. 그다음에 도청, 특히 도청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도청을 저는 안 해봤지만 이걸 한 번 하면 굉장히 유혹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요? 중독되나? 도청 장치를 어디 몰래 숨겨버리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선 넘어가지고 불법이지만 도청을 하고. 근데 도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 가지고 물론 법정에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오, 의원님, 뭐 듣자 하니까 뭐 이런 얘기했더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뒷목이야! 애들아, 후보 국장 하는 시키는데 다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의 그 FBI 정보 수집 능력 가지고 권력 유지에 굉장히 악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유명인이라면은 에드거 후보한테 웬만하면 찍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후보한테 22년 동안 도청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정말? 무려 22년 동안 아인슈타인을 도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주변에 있는 아인슈타인 주변에 쓰레기통 뒤져봐 뭐가 나오냐? 우유곽 나오는데요? 하이 개그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22년 동안 괴롭혔다고 하죠. 또 낙농 개그를 하셨구나. 낙농 개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늦었고요. 그리고 우리 썬문답 세기의 사랑편에서 나왔던 커플이죠.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 전 대통령도 후보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실제로 8명의 대통령이 이제 에드가 후보의 그런 FBI 통치 기간 동안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많은 자기가 도청 등으로 이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많이 협박을 많이 했어요, 지금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은 마릴린 먼로와 연문을 뿌렸다라는 거의 정황상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가 뿐만 아니라 이제 마릴린 먼로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마릴린 먼로가 이제 그 신원 미상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 비디오가 유포가 됐는데 이 남성이 케네디 대통령이다라는 설이 많았거든요. 예. 그 필름을 후보국장이 확보를 했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봐요. 그치. 어린 대통령, 젊은 대통령.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비디오를 말이야. 내가 지금 뭐 NBC, CBS, 미국 CBS죠. 네. 그렇죠. 예. 애가 뿌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기요. 그치. 잠깐만. 했겠죠. 그럼요. 이거 가지고 수많은 대통령을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야, 진짜 최고 권력자도 좀 쥐락펴락했던 그랬을 수도 있다는 설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 고위층 유명인사 정치인들의 뒷조사를 얻은 개인정보 가장 이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에드거 후보 국장인데 이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1947년에 딱 보니까 FBI 권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FBI는 해외 첩보와 해외 정보 활동 기능도 갖고 있었거든요. 너무 권력이 강력하다. 예. 나누자라고 하면서 네. FBI는 앞으로 국내 문제만 다루고 해외 정보 수집과 스파이 활동은 CIA라는 걸 내가 새로 만들 테니까 네. 여기에 권력을 나누어라라고 땅땅땅 출범 문서에 서명을 해버립니다. 네. 여기에 그러면 후보 국장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눠야죠. 그럼요. 트루만 대통령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트루만 대통령 그 트루만 쇼 한번 찍으실래? 딱 보니까 당신이 부통령 시절이었는데 원래 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보시오 트루만 쇼의 트루만 대통령 당신이 부통령일 때 은행가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 이게 그 증거인가? 증거 같은데. 나 잡았구나. 이 증거야 이거. 뭐 CIA 만드세요. 나 CIA 좋지 뭐. 뭐 창원 인천 아산인가? 예. 최민식 씨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협박을. 네, 일단 트루만 대통령이 후보 국장의 협박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일단은 해외 첩보 임무를 CIA에게 넘긴다는 그런 결정은 일단은 잠깐 보류. 번복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CIA로 넘어갑니다. 결행을 했지만. 근데 아까 그 마피아 소탕했다 그랬잖아요 후보 국장이. 근데 네. 또 마피아에게 관대하게 대했다는 설도 있다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마피아 모든 그런 그 파벌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딱 한 파벌. 한 파벌에게는 좀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설이에요. 설. 후보 국장이 정말 싫어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마피아. 두 번째 공산주의자. 세 번째 동성애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후보 국장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설인데 뭐가 있냐면 후보 국장 스스로가 동성애자였다. 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보 국장이 동성 애인과 그 이제 연문을 뿌렸다라는 증거를 한 마피아 파벌이 갖고 있어가지고 또 역으로 당했구나. 이거를 역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 할까요, 후보 국장님? 이거 우리 아가들 풀어가지고 한번 쫙 풀어볼까요? 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끝까지 남남 해볼까? 예. 그래가지고 그 파벌만큼은 가만 놔뒀다. 일단 그 파벌은 놔뒀다는 건 확실해요. 네네네. 근데 그 배경이 이제 요런 설이 있다. 배경에 이런 설이 있다. 얘기가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보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 권력자들의 개인 정보를 손에 준 게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권력자들이 실제로 좀 캥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데 워터게이트는 저희가 여기 한번 그 잡지에서 한번 다룬 것과 같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선이 너무 쉬웠어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자폭을 해버려가지고 72년 대선은 가만 놔둬도 압도적으로 자기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 특히 60년 대선에서
케네디한테 너무 굴욕을 당하고 진 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민주당을 재생불능으로 만들고 이제 재선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둡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 그 선거 사무실 그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면에 워터가 게이트 호텔 안에 그 재선위원회가 있다면서 거기에 도청장치 붙여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한번 알아와. 해가지고 무리수를 둔 것이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있는 민주당 재선위원회 도청장치를 단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 닉슨 대통령 평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닉슨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버드에 입학을 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네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수많은 비리를 저지릅니다. 뭐 리베이트 받고 부정 정치자금 받고 이거를 FBI가 딱 본 거예요. 예. 너무 선을 넘는데 해가지고 에드가 후보 국장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한판 승부에 들어갑니다. 한판 승부. 이럴 줄 알았다. 예. 네. 백악관까지 그러면 건드리는구나. 예. 그렇죠. 근데 요 과정에서 뭐 안타깝게도 후보 국장이 72년도에 갑자기 사망을 해버려요. 그 타이밍에 그때 사망을 하는군요.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어이구 무리수를 쓰시다가 저렇게 되셨네. 엄청 안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차피 최종 승자는 나네 했는데 당시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란 사람이 우리 FBI를 우습게 보는 당신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숨기고 마크 펠트라는 딥스로트라는 약간 비밀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에 밥 우드워드 기자와 칼 번스타인 기자한테 닉슨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비리를 조금씩 폭로하기 시작해요. 후보 사후에. 그렇죠. 예. FBI 무시했어 닉슨 두고 봐 어떻게 될지 모르. 그래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닉슨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이제 신문사 언론사에 폭로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빵 터트린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BI 승리예요. 그러네요. 닉슨 대통령이 FBI가 흘린 이 정보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빠이빠이하고 하야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그 썬문다 워터게이트 편의 프리퀄 느낌이네요. 이거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복습하시면, 워터게이트 들으시면 이해가 되세요. 지식이 2배입니다. 그럼요. 네. 실제로 이제 닉슨 대통령은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비리의 내용을 담은 비밀 파일이 후보의 자택이 있을까봐 후보가 사망하자마자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뒤졌다고 하네요. 그렇죠. 72년도에 이제 그 심장마비로 후보 국장이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후보 국장 집을 들어온 거예요. Open the door! 와당와당 가택 수색을 했는데 뭐냐면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어휴 10년 감수했네. 그치. 야 애들 풀어가지고 후보 국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에 관련된 비밀 파일이 있는지 다 뒤져. 뭐 큰 게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워터게이트 뭐 포함해서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뒤졌지만 뭐 별로 나온 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정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후보의 사망의 순간까지 한번 그의 생애를 알아봤고 FBI 역사까지도 알아봤습니다. 48년간 국장을 지낸 존 에드거 후보. 이거 보시고 아시죠? 워터게이트 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그 디카프치노가 나온 영화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던 제이 후보란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보 국장의 일대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어떤 인물인가 쫙 이스트우드 형님이 감독을 잘해요. 잘하죠, 그러면. 동쪽의 숲 형님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숲형의 뭐라고요? 제이 후보? 영화 이름이 제이 후보예요. 제이 후보, 디카프리오 주연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